만나면 좋은 친구 MBC. Approaching our demonstration facilities, we are at the depth of 420 meters. This is the shaft that's 450 meters tall underneath. Long-term safety has been the main analysis for all this final disposal project. It has come during decades. When we talk about trust never comes in 1 or 2 years. It takes time. 우리 부산은 바로 옆에 원전 6기를 두고 있는 아마도 세계 유일한 대도시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핵 폐기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핵 폐기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윤파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핵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다른 명칭이 있죠.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원전을 쓰고 나면 필연적으로 폐연료봉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핵 폐기물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분출하다 보니 사람에게 노출되면 하루 만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북 부안. 인구 6만 명 남짓한 도시에 연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부안 군수가 여론도 묻지 않고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공모에서 방패장을 유치하겠다며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군수는 주민들에게 감금됐고 폭력 사태로 이어져 넉 달간 부상자만 500여 명, 그리고 4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부안 사태. 끝내 부안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무산됐고 대신 경주의 또 다른 방패장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경주의 중저준위 방패장입니다. 부안에서 추진됐던 고준위 방패장과 다른 낮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만 처리하는 곳입니다. 원전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한 장비나 장갑, 옷 등 방사능 함유량이 미미한 폐기물을 여기에다 보관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정부도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로 미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30년, 50년 걸리는 이런 장기의 전략을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해안가를 따라 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원전 사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은 해운대, 금정, 수영구 10개 구를 가로질러 거주 인구만 235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대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입니다. 전국에서 해마다 700톤 이상의 고준위 핵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방법도 장소도 없어 그저 원전 내 수조 안에 임시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마저도 포화 상태입니다. 똥통도 이렇게 흔들면 좀 더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해가지고 더 채우고 있어요, 지금. 그냥 진짜 여기 목까지 온 거예요.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빼낸 연료. 고리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는 83.8%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수조가 꽉 차서 다른 원전으로 핵 폐기물을 옮겨가며 저장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원전은 결국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고리 2호기 같은 낡은 원전은 수명을 늘려 사용하고 추가로 새 원전을 더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핵 폐기물 포화 예상 시기는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졌지만 이를 어디다 보관할 것인지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네. 원전 강국이 되겠다고 하면서 쌓여있는 핵 폐기물 처리를 못한다. 아마 같이 지금 TV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비슷한 사정 아닙니까? 네, 현재 전 세계 38개 나라에서 원전 44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핵 폐기물 처분한 나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곳, 핀란드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른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정했고 또 실제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핀란드 현지에 건설되고 있는 고준위 방패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핀란드 남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에우라요키시입니다. 시내에서 약 20km 떨어진 작은 섬. 올킬루 오토의 붉은 건물이 보입니다. 세계 최초의 핵 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온칼루입니다. 오는 2024년 첫 매립을 목표로 막바지 시험만을 남겨둔 온칼루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안전모와 비상구조 장비를 갖추고 지하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터널의 문이 열리자 드러나는 끝없이 이어진 지하 갱도.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We are approaching our demonstration facilities. We are at the depth of 420 meters. 온칼로는 핀란드어로 구멍이라는 그 의미처럼 깊고 어둡습니다. 이따금 비상 대피소만 있을 뿐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도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은 채 막바지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안반 조사를 위한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고 앞으로 폐연료봉이 들어갈 자리가 표시돼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묻힐 지하 450m 아래. 드디어 거대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업자를 위한 식당과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I mean, the workers who are here, they are eating here, and the food are delivered here every day. 온칼로 터널의 벽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안정적인 화강암은 무려 20억 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마른 안반입니다. 방패장으로 최적지인 이 부지를 찾는 데만 핀란드는 17년이 걸렸습니다. Long-term safety has been the main analysis for all these final disposal projects. We have studied the rock movements, we have studied the land raising, we've been studying in Greenland. So everything possible has been researched. 막 꺼낸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선 양은 7,000mSv. 직접 노출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사망합니다. 방사능이 자연 상태인 0.3mSv까지 떨어지려면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 지금으로서 유일한 해법은 땅속 깊이 묻은 뒤 봉인하는 심층 처분입니다. 온칼로 역시 10만 년을 염두하고 설계했습니다. There's engineered release barriers which will keep the waste isolated from the nature as long as it's needed. So the isolation is the key word in here. And this
method is also based on multi-barrier concept.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는 수조에서 열을 식히고 난 뒤 지상에 세워진 이른바 캡슐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공장에서 구리로 만든 두께 5cm, 길이 4m의 캡슐, 즉 캐니스터 안에 밀봉된 뒤 450m 아래 지하를 향해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어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This is the shaft. There's 450 meters hole underneath this. 한 개의 캐니스터에 담기는 폐연료봉은 2톤가량. 약 100년에 걸쳐 9,000톤 분량의 폐연료봉이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안반 사이 물이 침투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돼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토 물질인 벤토나이트로 감싸고 동굴 전체를 콘크리트로 메워 방패장을 통째로 지상과 분리시킵니다. The capsule goes there. Then we're installing the bentonite. 10만 년 동안 인류에게서 완벽히 격리되어야 하는 시설. 그 긴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빙하기가 닥치거나 언어와 문자가 바뀌고 인간이 지하 방패장까지 침입하게 되는 불상사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설계됐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공간에 무엇이 묻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지상 위 인류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Spent fuel here at the minus 430 meters, so people can live above the repository and not even knowing about the repository. 핀란드 옹칼로는 상업운전에 들어간 원전 단 3기에서 방패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8배가 넘는 26개의 원전이 해안가를 따라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한 옷이나 보호장비 같은 중저준위 방패물이 바닷길을 따라 경주 방패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핵발전하는 나라에 비해서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옮기는 건 아니고요. 옮기는 수단도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바다를 통해서 옮길 수도 있고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고준위 방패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핵 폐기물은 육지나 백길을 따라 전국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핵 폐기물 처분장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과연 저런 부지가 있을까 싶고 더군다나 우리는 핵 폐기물 양이 더 많아서 더 큰 부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안 사태도 있었고요. 안면도, 구럽도가 방패장 후보지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말 바꾸기, 비공개 등으로 그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핵 폐기장을 건설한 핀란드는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이 방패장을 만들 수 있었는지 더 취재해봤습니다. 핀란드 에우라요키시가 방패장 부지로 선정된 건 지난 2001년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전국 100여 곳에 후보지를 두고 광범위한 지질 조사를 거쳤고 사업자가 최종 5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후보 지역 지방의회에 방패장을 거부할 권한을 전적으로 쥐어줬습니다. 의회 판단의 핵심 기준은 안전성과 주민 수용 여부였습니다. 에우라요키 시의회는 공개 토론 끝에 20대 7로 방패장 건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edrock was safety here, and I think that was the reason that they asked for the municipality that is this good or not? And it creates jobs and we have tax incomes and so on.
에우라유키시 인구는 10,000명 남짓. 원전이나 핵 폐기물 근처에 산다고 해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천만 유로, 우리 돈 260억 원 가량이 세금으로 거쳐 오롯이 시에 들어갑니다. 각 원전 반경 5km를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법으로 정하고 지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No, on se sen verran muuttunut ainakin, että paljon sieltä tulee rahaa Ehuröön kunnan. Niin, sähköä tietysti tulee tuo. 주민과 운영사 간 소통은 독립기관이 담당하는데 우리에 빗대면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지역 원자력 시설에 큰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I think that since nuclear power plant produces very environmental friendly energy, it's also good for us. So I can tell him when he grows up a little bit that it brings a lot of good things to us and produces lots of electricity to whole our country.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운영사가 따르고 지역사회가 감시하는 체계를 40여 년간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High-level trust for nuclear issues, it has come during decades. When we talk about trust never comes in 1 or 2 years. It takes time. During these decades, TVO and Posiva, they have always done like they have said. 우리나라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한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공론화에 붙인 겁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향후 36년 안에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들자는 것. 하지만 이 권고안은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2019년 구성된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20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지만 이 위원회 역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 마무리를 못 지었는가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임시저장시설이라는 법적인 정의나 그리고 관련 건설 절차가 매우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경주 월성에 임시저장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만 확실하게 내놓으며 지역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당시 월성 원전은 핵 폐기물이 포화 상태를 넘어서며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상황. 원전 가동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위원장과 위원들이 무더기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했다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이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 이 문제가 더 보이게 만든 원인이 정부에 있다. 고준위 방패장을 찾아 나선 지 32년.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이 지금도 핵 폐기물은 기약 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 중에 있죠. 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법안이 있고요. 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 저장시설을 짓고 수조 속에 있는 핵 폐기물을 꺼낸 뒤 여기에다가 보관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인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저장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영구 방패장 만들 때까지 포화 상태로 쌓인 핵 폐기물을 밖으로 꺼내서 보관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특별법에서 임시 저장시설 부지 선정 과정을 어떻게 정할지 또 기간을 얼마 정도로 정할지 이 원전 지역에 사는 부산 시민들로서는 이게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그죠. 뭐 탈원전이다, 친원전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 후 핵 연료 이거 처리하는 것부터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한 핵 연료를 재처리를 하면은 부피가
2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은 재처리를 해주게 하면서 한국은 크게 지금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윤 기자께서 또 후속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